제가 사법고시 1차 시험에서 적용해서 합격을 했던 공부 방법인데 아마도 모든 시험에 적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공부 방법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법고시가 사라졌지만 제가 사법고시 1차 시험에 적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각각의 시험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법고시 1차 시험 중에 민법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지난 5년 동안에 기출되었던 민법 문제를 마련을 합니다. 요즘에는 어떤 시험이든 기출문제집이 잘 정리되어서 출판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두 번째로는 5년치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이때 무작정 문제를 풀지 말고 해당 시험의 조건에 맞추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시험이 오전 10시에 1시간 동안 진행하는 시험이라면 이 일정에 맞추어서 방해 없이 시험을 풀 수 있는 장소에서 정말로 시험을 보는 것처럼 5회에 걸쳐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채점을 해야겠죠. 평소에 하던 것처럼 틀린 것을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공부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공부 방법은 여기서부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메모지를 옆에다 두고 풀었던 기출문제를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5년치 기출문제를 보면 중요하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쉽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법 총칙 법률행위 부분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 40문제 중에 약 18% 정도의 문제가 출제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모든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중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출이 되었던 범위를 분류를 해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A, 40문제 중 많이는 아니지만 두세 문제는 꾸준히 출제되는 부분은 B, 5년치 기출문제 중에서 2, 3년에 걸쳐서 1회 정도만 출제되는 범위에 속하는 것은 C로 분류를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공부 방법은 모든 시험에 적용되는 실전 시험용 공부 방법으로 무조건 합격을 목표로 하는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A, B, C로 출제 경향을 분석할 때 좀 더 정밀하고 엄격하게 분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출제되는 그 범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40문제 중에 한 문제만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B로 우선 분류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다섯 번째로는 기출문제의 출제 경향을 분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내용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을 보면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100번 싸우더라도 결코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5개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상대를 알았다면 그 시험이 대상이겠죠. 이제 자신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자신을 아는 것이 시험이라는 전투에서 지지 않는 법이 될 것입니다. 기출문제 출제 경향으로 분류된 그 표를 보면서 자신이 해당 범위의 문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민법 문제 중에 저당권 문제가 매년 5개 정도의 문제가 나왔다. 그런데 자신이 5개년치의 25개의 문제를 모두 맞췄고 정답을 의심스러 하면서 찍어서 맞춘 것이 아니라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맞췄다 라고 한다면 저당권 부분은 최종적으로 B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한 문제라도 의심이 든다면 매년 가장 많이 출제되는 범위는 무조건 100%를 이해하고 시험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A로 분류를 해야겠죠. 그렇게 민법 시험의 출제 범위 중에 자신의 이해도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시험 범위에 대한 분류를 합니다. 매년 시험에 중요하게 출제되는 범위임에도 자신이 100%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부분은 A.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은 문제 수더라도 자신이 항상 틀리거나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부분은 B.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자신이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이 드는 부분은 C. 출제가 2, 3년에 걸쳐서 한 번 정도 출제되는 중요치 않은 부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D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자신이 분류한 표에 따라서 공부를 해 나가면 되는데요. 저도 물론 경험한 일이지만 우리는 공부를 한다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왠지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봐야 할 것 같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되고, 하지만 책을 끝까지 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우리의 책을 보면 언제나 앞부분만 손때가 묻어있고 뒷부분은 그렇게 하얀 모습 그대로일 수가 없죠. 공부는 그렇게 자기 만족에 따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라는 자기만족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거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잖아요.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서의 첫 페이지가 아니라 A로 분류된 부분을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민법 시험 중에 A로 분류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법률행위, 소유권, 저당권, 매매계약 등이다 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된 범위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공부는 무조건 교과서를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범위를 끝내는 시점은 그 범위의 내용을 정말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 머릿속에 넣었을 때입니다.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열흘이 걸릴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면서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00%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해당 범위를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사법고시를 공부를 할 때 만약 오전에 저당권 부분의 교과서를 읽었다라고 한다면 점심을 먹으면서 교과서의 해당 페이지 전체를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그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부분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했던 내용의 전체가 이어지도록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다시는 이 부분을 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해당 부분을 공부했던 것 같네요. 이렇게 A 부분이 끝나고 나면 B 부분을 공부하고 이후에 C 부분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시간이 너무 없다면 D 부분은 생략을 해도 괜찮습니다. D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오지선다형 문제에서 20% 정도의 확률은 있는 것이 되잖아요. 설령 그 문제를 틀린다고 하더라도 한 문제에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합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D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10시간을 공부를 해야 한다면 그 시간에 A, B, C 부분을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하며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부라는 긴 줄에서 약한 고리 부분을 강하게 하면 전체적으로 강한 줄이 되기 때문에 교과서의 모든 부분을 공부해야 돼 라고 욕심부리면서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A, B, C, D 공부가 마무리가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모의고사 문제집 등을 통해서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1번 문제부터 문제를 그저 수동적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이었다면 제가 소개해드리는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면 문제가 입체적으로 튀어나오면서 재미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은 저당권 부분으로 중요 부분 A였는데 1번 문제로 나왔네 라면서 씩 미소를 지으면서 정답을 맞출 수 있겠죠. 아마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이라면 제가 소개해드리는 공부 방법을 어떻게 자신이 합격해야 하는 그 시험에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공무원 시험이라면 해당 시험 과목을 이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이 분류에 따라서 그 순서에 맞춰서 공부를 해 나가면 되겠고 수능 시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수능 시험에서 영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영어 같은 과목에는 우선 문법적인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투부정사, 시제, 가정법 등으로 분류를 해서 중요도를 나눌 수 있겠고 독해의 경우에도 자신이 독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틀리는 이유를 분석해 볼 수 있겠죠. 문법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해석하지 못해 틀리는 것인지 아니면 문장의 의미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것인지 등으로 분석해서 분류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합격을 하는 것이 목적일 수밖에 없겠죠. 무작정 교과서를 펴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알아야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내가 어느 정도 내 것으로 만들어 두고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을 해야지만 합격이라는 목표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공부 방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모든 분들이 원하는 합격의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